네, 증시전략센터 3부 시작합니다. 3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는 투자에 궁금증이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 성향부터 투자 종목까지 맞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상담 들어왔을까요? 박민아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박미라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 미라는 이번 주부터 날씨가 쌀쌀해진다 이런 소식을 듣고 모처럼 옷장 정리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옷장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내 옷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생소한 옷들이 참 많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스타일을 바꾸고자 해서 사놓은 옷들인데 저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사놓기만 하고 입지 않게 되더라고요. 참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상황을 잘 아는 기업을 계속 투자하다 보면 투자에 대한 감도 생기고 또 고수익을 높일 수 있겠죠? 첫 번째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제일모직인데요. 제일모직 매수가 10만 원에 30% 보유하고 계신 50대 주부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자, 이분 닉네임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닉네임이 월수 2000인데요. 이분 성공적인 주식 투자로 월세 2,000원을 받을 수 있는 상가 건물 한 채를 마련하는 게 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부님의 야무진 꿈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은 중장기로 결심하고 산 종목들이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괜시레 불안해져서 단기로 투자를 바꾼다라고 하시는데요. 주식시장에는 절대 비법이 없는 만큼 한 종목을 장기 보유하다 보면 그 주식의 특성에 더 알게 되고 또 더 주식에 대한 특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메리츠 화재입니다. 메리츠 화재 7,650원에 40% 갖고 있는 4416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1년을 갖고 있었는데 변동폭이 너무 적어서 그런지 지루해지려고 하네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보험주의 특성상 다소 움직임이 더딘데 앞으로 보험주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배 박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은 아침부터 현재까지 들어온 종목들을 위주로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2부에 내드린 시청자 퀴즈 정답을 맞추신 분들이 문자 주셨습니다. 4331님과 7389님 정답 1번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두 분께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의 법칙 이 책과 또 저희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친절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네,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신 종목 상담은 잠시 뒤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 3부 시간을 이끌어주실 전문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 배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종목 상담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장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00포인트 좁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간 장을 이끌었던 전기전자는 쉬고 반면에 자동차 3인방 은 오르고요. 화학주도 주춤한 가운데 기계, 건설, 또 철강, 금속 업종에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종합지수는 우리나라 1900선, 그리고 다우지수가 이제 11,000선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리고 다우와 이 거래소지수 1900선이 넘어가면 저절로 코스닥 지수는 500선을 상회하면서 코스닥 쪽으로도 굉장히 강한 그런 장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특히 전일 같은 경우 미국 지수가 드디어 11,000선을 넘었습니다. 뭐 경제 지표는 좋지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미국도 이제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고 전 세계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러므로써 이제 꼭 이 기술주뿐만 아니라 중국 관련주, 그러니까 꼭 중국 관련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기계업종이라든가 이런 건설업종, 이런 업종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나라도 1900선을 안착하고 지속적으로 오르는 장으로 이렇게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는 다시 이제 목표지수 상향으로 잡아서 2000선으로 잡아봤고요. 2000선에서 다시 박스를 뚫고 올라간다면은 2000선을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장이 내년부터는 충분히 돌아올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주식들을 갖고 계신 종목들은 정리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수가 흔들흔들하고 뭐 옵션 만기일날 조정을 하지 않겠느냐, 만기주에 들어서 조정장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종목적으로 본다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연말까지 꾸준하게 갖고 계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코스닥 쪽이 특히 굉장히 강한데 코스닥 종목들은 개인들이 수익률이 참 좋은 장입니다.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거래소가 올라가는 반면에 지수가 계속적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수익률 내기에 좋은 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충분히 들어가서 좋은 수익이 나오는 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시장 흐름 다시 한번 간단히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담이 들어왔던 종목들을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종목은 닉네임이 월수 2000이라는 님께서 보내주셨던 종목이죠. 제일모직을 보겠습니다. 10만 원에 사셨고요. 30% 가지고 계십니다. 5240이라는 또 휴대폰 뒷번호로도 보내주셨는데요. 목표가와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일모직은 올 들어 지난 1일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가 거의 한 70%나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지난 9월 15일이었죠. 삼성전자가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시장에 진출하겠다, 소재를 자체 생산하겠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제일모직에는 단기 악재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주가는 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앞으로 시장 흐름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 가야 하는 건지 여쭤볼 텐데요. 이분께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자신은 중기 투자를 목표로 하는데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면 단기 투자자로 바뀌어버리고 또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게 된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라는 의문점을 남겨주셨거든요. 함께 좀 봐주세요. 예, 그게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분도 이제 장기 목표가 월수 2000이라는 그런 꿈을 갖고 계시는데요. 월수 2000이면 거의 부동산으로 따지면 한 20억 정도 건물을 가지고 계시면요. 연 10%로 잡으면 월로 따지면 한 2000 정도가 되죠. 예. 현금으로 주식이라든가 옵션 같은 그런 이제 단기적으로 이 수익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한 20억 정도를 벌으시면요. 충분히 그 월수 2000 정도의 건물 상가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꿈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갖고 가고 싶은데 자꾸 손이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그러니까는 목표 주가라든가 그 HTS의 호가라든가 그리고 차트를 그 회사를 믿으면 보지 않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를 윌비스 같은 경우 연말까지 그냥 10배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2,700원 내려갈 때 한 번 더 매수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2,700원에 오히려 다 정리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제 3,300원이 넘어서 제가 말하는 목표 가격에 점점 접근하고 있는데요. 제일모직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 보면은 최근 들어서 약 그러니까는 9,000원, 9만 원 선과 그리고 하회에 했을 경우 7만 원 선의 박스인데요. 이 박스는 이미 한 달, 두 달 전쯤에 그 횡보장, 그러니까 종합지수로는 1700과 1800의 그 박스 선을 뚫고 올라갈 때 지수와 더불어서 이제 10만 원 선을 뚫었었는데 다시 한번 9만 원 초반으로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삼성전자의 그런 안 좋은 내용이 나와 있지만 어쨌든 사실 무근이라고 밝혀졌고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그 모직 회사, 의류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 케미칼 쪽에 40%, 그리고 정보통신 쪽에 30%, 패션 쪽에 30% 이렇게 각가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회사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세 가지 쪽으로 분산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삼성전자라는 그런 그룹 자원의 그런 시너지 효과도 받고 있고요. 그런 차에서 더 그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 반도체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LED, LCD 업종 쪽으로가 결국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 흐름으로 이제 10만 원 선 찍고 9만 원 초반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약 3% 정도가 내려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9만 원 선에서 많이 내리면은 8만 원이라든가 7만 원 선까지는 내린다고 아예 그 하락폭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잡고요. 30%면은 그 8만 선이 왔을 때는 30%를 더 들어가고 7만 선에 30% 정도 더 들어간다면 아마 7만 선까지 오기는 어렵지만은 최악의 경우 9만 선을 깨고 8만 원 초반, 8만 원 후반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물량을 더 들어가신 다음에 10만 원 선 정도까지 가지고 가신다. 이렇게 연말까지 길게 생각하시면은 약 8만 원 선에 들어간 거는 한 20%고요. 그리고 10만 원 선을 좀 고점에 잡았기 때문에 수익을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밑에 들어간 30% 정도의 수익이 그 내가 들어간 금액 대비는 한 20% 정도가 수익이 나오니까요. 8만 원 선에 한 번 더 들어가시고 10만 원 선에 정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연말까지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면요. 저도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더 빠져도 9만 원 중후반 대만 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런 대형주들은 지수가 2,000 정도를 상회하면 저절로 한 20% 정도 그러니까 10만 원 선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와 연관된 종목들은 단기간으로 보지 마시고 지수가 연말까지는 2,000선을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 종목은 한 번 더 들어가면 한 20% 정도 수익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장기적으로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이 심리적으로 이기는 투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제일모직 받고요. 이번에는 손해보험사죠. 메리츠 화재를 상담받아 보겠습니다. 4416님께서 보내셨던 종목이고요. 7,650원에 비중은 40%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1년 동안을 갖고 있었는데 변동폭이 너무 작아서 지루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고 빈도가 급증하면서 자보 순회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사업비 효율성은 전체적으로 양호하기는 했지만 이런 손해율 상승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손해보험사들의 주가 흐름인데요. 앞으로 이 손해보험사들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 그리고 더불어서 메리츠 화재 분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보다 아마 우리 최은정 아나운서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메리츠 어느 정도, 메리츠도 메리츠 증권이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그룹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회사 내용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이런 종목들은 이제 화재주라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으로 이제 장을 흐름에 지속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 차트의 흐름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철저하게 지수 흐름이란가 차트의 흐름과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화재주라는 건 집단적인 그런 흐름을 같이 겸해서 봐야 되는데요. 7,600원이면은 매수한 단가가 지금 현재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많이 올랐을 것 같은 경우는 한 8,000원 선이고 바닥선으로 하면 6,000원이라든가 7,000원 선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등락, 그러니까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제가 신한은행을 잡았을 때도 그 가격대면 충분히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매수 단가 같은 경우에는 이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7,000원 선에 잡았으면 벌써 이제 꽤 한 10% 정도의 수익이 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수렴 구간이죠. 수렴 구간이 모든 주식들의 한 7,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언제 회사 내용이 좋아서 흐르거나 아니면은 기업이 갑자기 순이익 급증해서 흐르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회사 내용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전체적으로 이 큰 흐름을 봐줘야 되는데요. 은행주도 마찬가지고도 화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흐름은 마찬가지로 이제 7,000원 후반이죠. 7,000원, 7,800원 정도의 이 상승의 박스권을 치고 올라간다면은 다시 한번 이 종목들은 월봉으로 본다면은 크게 9,000원 선을 뚫고 넘어가면서 10,000원대 이상의 흐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선이 언제 흐르느냐는 이제 거의 임박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충분히 7,000원 선과 7,000원 후반선에서는 연말까지는 충분히 넘어가리라고 보여집니다. 8,000원 선을 뚫고 가니까 또 연말에 가능해 보이는데요. 8,000원 선을 지금까지는 쉽게 뚫고 넘어가지는 못했지만은 앞으로 지수가 1,900을 넘고 1,950, 2,000포인트 이렇게 올라가면은 8,000원 선은 충분히 뚫고 올라가고요. 10,000원 선까지도 근접한 그런 가격은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8,000원을 뚫고 올라가서 10,000원 선까지 가져가는 그런 장이 충분히 저는 돌아올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화재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면서 금리 인상도 지속적으로 아마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수혜주가 있는 게 화재주기 때문에 충분히 연말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10,000원 선까지도 목표 주가를 가지고 홀딩하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오느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메리츠 화재 맞고요. 자, 이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0858님께서 사셨고요. 143,0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언제쯤 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에 적으셨어요. 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LG 그룹 차원에서 그리고 LED 업종이죠. LED 업종 쪽으로 이제 굉장히 요즘 크게 실적이 좋게 나오기 않다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상승폭이 거의 없고 지수는 상승한 반면에 이제 거의 하단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만 선, 거의 20만 선까지 갔던 종목들이 거의 3개월 정도죠. 3개월 정도 박스를 이루면서 하단 부분에서 15,000원과 13,000원대 박스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종목들이 이런 LG 그룹 차원이면서 회사는 우량하지만 최근 들어서 실적이 좋지 않다는 것 때문에 하단권 박스권을 크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도 다행히 퍼센트가 20%라면요. 지금 13,000원 초반입니다. 13,000원에 충분히 20%를 더 사셔도 되고요. 13,000원에 더 초반에 매수를 하신 다음에 충분히 이 종목도 하단권 이 작은 박스권의 상당 부분을 치고 올라가면은 한 17,000원인 앞 고점인 17,000원 선까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17,000원 가지고 계신 종목들 14,000원에 가지고 계신 종목을 꾸준히 가지고 계셔서 17,000원까지 한 20, 30% 정도 수익이 나는데 13,000원, 13만 원이죠. 13만 원에 한 번 더 추가를 매수하셔서 17만 원까지 가져가시면은 앞에 매수한 종목들은 한 1, 20% 정도 수익이 나고 아래에 매수하신 종목은 한 3, 40%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요. 추가로 한 번 더 매수를 하시고 17,000원까지 가져가신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아모레 퍼시픽이 들어와 있는데 이 종목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을 이하나 88님께서 사셨고요. 116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50%로 굉장히 많으시고요. 중국 수혜주인데 괜찮을까요?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단 꼭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신 것 같은데도 현재 주가에 대비해서는 높은 가격대거든요. 어떻게 해볼까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매수를 너무 단기간 안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120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가 다시 100만 원 초반에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회사 내용은 한마디로 굉장히 좋습니다. 유보율이 3,000%고 매년 2,000원 이상의 순이익을 나기 때문에 추가로 매수하신 건 괜찮고요.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면요. 9월 달에 들어서 자산 재평가를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주 이런 화장품 관련주는 굉장히 실적도 좋고 중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100만 원대를 뚫고 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120만 원 정도 상승을 하고 다시 한번 100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는 거래가 실리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하라고 본다기는 어렵고 다시 한번 앞에 박스권인 100만 원대 박스권을 이룬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럴 때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 50%를 먼저 매수를 하셨습니다. 아마 이 쌍 고점을 찍을 때 다시 한번 추가로 매수하신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100만 원 초반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회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리고 연초까지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120만 원대까지 올라가고 더 많이 올라가면 120만 또 뚫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100만 원대 다시 한번 50%를 매수하셔서 전량 매수하신 건 좀 무리지만 30% 정도 100만 원 초반에 매수를 하신다면은 120만 원 넘을 때 추가로 매수하신 분은 20% 정도가 수익이 나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종목들은 한 10% 정도 수익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고 연말까지 가져가는 식으로 추가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한진중공업 보겠습니다. 지금 막 또 한 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3563님의 한진중공업 지금 시작해 봅니다. 37,7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한 30%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사신 가격 대비해서는 조금 주가가 밀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한진중공업은 그래도 괜찮은 흐름 아닐까요? 예, 네. 지금 이제 기계 업종이라든가 조선, 선박, 부동산 이런 업종이 굉장히 화랑인데요. 예. 이 종목이 세 가지 종목에 전부 속해 있습니다. 조선뿐만 아니라 선박 그리고 건설업 쪽까지 이제 많이 진출해 있고요. 한진 그룹 차원의 그런 시너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실적이 매우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그룹 차원에서 이제 굉장히 요즘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요. 앞에는 한 2만 원, 2만 8천 원, 3만 원 정도 그리고 2만 6천 원대 이런 박스권을 지금 뚫고 올라가면서 다시 급등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3만 원대, 3만 원 후반의 그런 박스권, 그러니까 3만 원 중반과 3만 원 후반, 그러니까 4만 원 정도의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흐름이 맞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최근 들어서 전기전자 업종보다 이런 기계, 선박, 조선, 건설 이런 업종이 흐름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뚫고 올라간다면은 4만 원에서 5만 원 선까지는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5만 원 선까지 목표 주가를 가지고 가시고 혹시나 3만 원 중반까지 조정을 해 보인다면은 상반은 3만 그러니까 5천 원 정도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고 5만 원을 목표로 가지고 추가로 매수를 하시면은 충분히 5만 원 선의 수익이 더 극대화되리라고 이렇게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4299님께서 보내주신 S1을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66,100원에 사셨고 비중은 25%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 많이 하락을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답 좀 내주세요. 라고 문자에 남기셨거든요. 예, S1도 제가 예전부터 보고 있는 그런 우량한 자산 재평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 종목도 예전에 이제 5만 원 선의 박스권을 이루고 있었을 때 지금은 사실은 6만 원 중반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한 번 더 자산 재평가 형식을 받은 상황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은 6만 원 선은 미치기 전에 5만 원 후반과 그리고 5만 원 초반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가다가 종합 지수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크게 하락하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을 이룰 때 6만 원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상방의 박스권이 있고 돌파를 했는데 66,100원에 25%면은 거의 아마 상승폭 그러니까 상방 쪽 어느 정도는 이제 고점 부분에 매수를 하셔서 물리셨는데
회사 내용도 뭐 유보율을 잘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유보율 3,000%가 넘고요. 매년 이 종목도 그 시큐리티 업체이기 때문에 독보적인 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매년 이제 1,000억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 그런 아주 우량한 회사입니다. 걱정을 하실 필요는 한마디로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66,000원에 다행히 물량이 25%면요. 혹시나 내려온다면은 64,000원이긴 하지만 63,000원이라는 요 부분에 63,000원 정도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해 주시면은 평균 단가를 65,000원이나 64,000원 정도를 낮춰 주시면요. 차후에 충분히 연말까지 가져가시면 실적이 굉장히 우량하기 때문에 그 독보적인 회사고 실적 면에서도 자산 재평가 형식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이루면은 6만 원 후반, 7만 원 정도의 가격은 충분히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7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고 6만 원 초반 정도의 매수를 한번 다시 하시고 연말까지 꾸준하게 갖고 가시는 쪽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하나88님께서 보내주신 아모레퍼시픽 저희가 좀 전에 상담을 해드렸었는데요. 화장품 관련 주식에 관심이 많다고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라고 또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시청자님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또 언제나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으니까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 상담 못해드린 종목은 내일 이 시간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의 배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비자와 마스터 등 국내에서 발급된 해외 겸용카드 중 단 한 번도 외국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카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국내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해외 겸용카드 8,071만 장 중 국내에서만 사용된 카드는 7,046만 장으로 87%를 차지했습니다. 또 신용카드사들이 해외 겸용카드를 발급하면서 비자, 마스터 등에 지급한 로열티는 올 상반기에만 975억 6,7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막대한 로열티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내 카드사들이 해외 겸용카드를 적극적으로 발급한 이유는 비자,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내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거래소에서 연봉 1억 원 이상인 직원이 지난해 4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거래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거래소의 1억 이상 연봉자는 지난해 280명으로 전년보다 50명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연봉 1억 원 이상 직원 비중은 2008년 32%에서 지난해 40%로 늘었습니다. 특히 1억 2천만 원이 넘는 고액 연봉도 지난해 76명으로 1년 사이 4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전체 직원 임금이 지난해 동결됐고 올해는 5% 삭감되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앞으로는 추세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리콜 대상 자동차 4대 중 1대는 아무런 정비 없이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5년간 리콜 대상 자동차 시정률이 74.8%에 불과해 나머지 25.2%는 정비 없이 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07년 이후 리콜 대상 차량은 매년 5만 대 이상 늘어나고 있지만 시정률은 2007년 94.6%를 정점으로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 6월 현재 시정률이 49%에 불과했습니다. 국토부는 리콜 대상 차량이 제때 정비를 받고 있지 못한 이유를 자동차 업체가 홍보와 개별 통보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개인정보가 구직이나 은행대출, 심지어 이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CNN 머니 인터넷판에 따르면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계정의 가치는 자신이나 친구들이 온라인상에 올리는 글이나 자신이 사용한 위치 정보, 검색 및 구매 정보 등으로 이뤄집니다. CNN 머니는 이 같은 정보를 고용주나 은행, 변호사들이 활용할 수 있다며 온라인 개인정보는 주의해서 관리해야 할 새로운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를 활용하고 온라인에 글을 올리거나 설문에 참가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코스피는 1900선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500선을 터치했지만 현재는 499포인트 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시장 상황 점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증시전략센터에서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 그리고 HNBSS의 김도영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내일도 증시전략센터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